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와 교훈을 나누는 채널 지식의 샘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면은 가난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가난을 해결하며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흐름에 대해서 과연 정답은 어떤 쪽일지 오늘의 지식과 교훈을 나누는 지식의 샘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부자들의 마인드 컨트롤 파트 1.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를 외부와 방해물에 쏟아버려서는 안 된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여러분에게 의지를 소모시킬 권리가 없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압력을 가하여 물리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역시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무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를 종속상으로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는 방법만 다를 뿐이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강압적으로 빼앗는 것을 강탈이라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빼앗는 것 역시 강탈이다. 원리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혹시 그 목적이 그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그에게 좋은 것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은 힘이나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라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눈꽃만치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의지를 다른 사람의 의지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는 여러분의 목적을 무너뜨리기만 할 뿐이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뜻대로 움직이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의지를 쓰지 말라. 그것은 신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다. 여러분의 의지로 태양을 떠오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냉담한 신을 억누르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이밀어 반감을 키우는데 여러분의 의지력을 허비하지 말라. 자산으로서의 신은 여러분에게 우호적인 존재이고 여러분이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의지를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해야 한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생각한 일과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해주는 의지를 논리적으로 사용하는 길이다. 즉,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라. 또한 의지나 생각 혹은 마음이 행동하는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성취가 가능한 장소가 여러분의 마음속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영상을 만들고 나서 믿음과 목적을 견고히 한 뒤 그 영상을 집중하는데 마음을 쏟아라. 여러분이 가진 의지를 여러분의 마음을 작용시키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라. 여러분의 믿음과 목적이 보다 견고하고 지속적일수록 여러분은 지적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의 노력을 헛되이 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으로 상쇄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꿈을 표현할 그림은 믿음과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주를 통해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정형의 형태로 골고루 퍼져 있는 힘까지도 빨아들이게 된다. 이 효과가 퍼질 때 모든 일은 실현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모든 생명체와 모든 무생물, 그리고 아직 창조되지 않은 존재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향으로 활발하게 움직인다. 모든 힘이 그 방향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은 여러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향을 받아 여러분의 꿈을 성취시키는데 필요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여러분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무형의 자산에서 부정적인 방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중단될 수 있다. 의심이나 불신은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향하던 상황을 여러분에게서 멀리 달아나게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여러분이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과 걱정 속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과 또한 여러분의 영혼이 불신에 휩싸여 있는 모든 시간에 지적 자산은 모든 흐름을 여러분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모든 약속은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기에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믿음은 여러분이 관찰하고 생각한 것에서 크게 팽창하는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주의를 두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여기에서 의지의 힘이 발휘된다. 여러분이 주의를 고정시키도록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의지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난한 것에 마음을 쓰지 마라. 모든 일은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실패를 동반한다. 건강은 질병을 연구하거나 병에 대해 생각한다고 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해 연구하거나 죄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서 정의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가난이 무엇인지 연구하거나 가난을 생각하는 것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질병을 과학적으로 다룬 의술은 질병의 범위를 확대시켰고, 범죄 과학으로서의 종교는 죄를 부추긴 꼴이며, 가난을 연구한 경제학은 세상을 비참함과 아쉬움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그러니 가난에 대해 얘기하지도 말고 상세히 알아볼 생각도 말고 자신을 가난과 연관지어 생각하지도 말라.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절대로 마음 쓰지 마라. 여러분은 가난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과제는 단 하나, 해결법 뿐이다. 소위 말하는 자선이나 자선 활동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자선이란 대부분 뿌리 뽑아야 할 비참한 가난을 오래가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모질게 먹고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어떤 상투적인 방법으로도 가난을 뿌리 뽑으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난과 가난에 따르는 모든 일들은 뒤로 젖혀두고 좋은 일만 만들어라. 부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그림과 그에 수반되는 나쁜 상황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정신적 명상은 부유한 것을 그릴 수 없다.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는 얘기를 자세하게 써놓은 신문 기사나 부당하게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끔찍한 이야기 등이 등장하는 책이나 잡지는 아예 읽을 생각도 하지 말라. 부족하고 고통스럽고 우울한 영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읽지 마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조금도 도울 수 없고, 가난에 대해 널리 알고 있는 지식은 가난을 없애는데 전혀 쓸모가 없다. 가난에서 멀리 떨어져 여러분의 마음에 가난한 그림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 대신 부유하고 풍족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비참한 그림을 그리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비참함 속에 팽개쳐두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것을 생각하는 부유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가난이 멀리 사라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세운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해결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선이 아니라 영감이다. 자선은 그들이 계속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한 덩어리의 빵으로 고통의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유예해주는 행위일 뿐이다. 그렇지만 영감은 그들이 비참함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아라. 여러분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으로 증명하라. 세상에서 가난이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밖에 없다. 경쟁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라. 경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이 올라갔던 사다리에서 떨어지기 마련이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밀쳐낸다. 그러나 창조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그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며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격려한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지 않거나 가난한 것에 대해 읽지 않거나 혹은 가난에 대해 생각지도 말하지도 않거나 가난을 예찬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몰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다. 행복과 부를 추구하는 여러분은 이제 가난에 대한 사물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고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에 대해 창조적인 믿음과 목적을 지니도록 의지력을 집중해야 한다. 오늘 영상은 부자가 돼서 가난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되게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내용도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 그 의지를 강요하고 자신의 쪽으로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결과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적 관념이 달라서 생긴 십자군 전쟁, 30년 전쟁,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천주교 대학살 같은 그러한 종교 관련으로도 서로의 믿음과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고 생긴 참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진로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와 사실 살짝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의지를 저에게 강요를 하였을 때 저는 그것을 알겠다고 말은 해도 결국은 뒤에서 그 말을 안 듣는 경우는 지금 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행복하고 하고 싶고 뿌듯한 일을 하면서 현재 그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부모님께서 공부하라고 해도 그것을 강요를 하고 잔소리를 해가면서 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공부를 하셨나요? 여러분 본인이 원해서 하신 거는 여러분의 의지를 그쪽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고서는 아마 그렇게 집중했다고는 저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 가난한 것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긍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바에 따르면은 예전 철강왕인지 아니면은 조선산업 쪽에서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성공한 부자 중 한 명이 아르바이트나 혹은 며칠, 몇 주치 공급을 부자들이 가는 레스토랑에 가서 한 끼를 먹는데 전부 털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들에 대해 생각을 하기 위해 부유하고 풍족한 것만 쫓았으며 거기에 진짜 미쳤다는 생각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의식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애를 주목을 하던 한 부자가 그에게 얘기를 걸어 그가 부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까지는 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고요. 하지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그 의지를 얼마나 집중시키냐에 따라 또한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여러분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창조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자신이 부자가 되어 그것을 증명하라는 말이 저에게는 되게 와닿았는데요. 제가 부자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카드게임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덱을 쓰지 않고 저는 제가 짠 저만의 덱을 사용하여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싶었죠.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워낙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덱들의 성능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 덱을 쓰려고 했을 때 저는 그때 패배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학살을 당했죠. 그 결과 그 이후 저는 다시 제 관념을 바로잡고 제 의지를 내가 짠 나만의 덱으로 높은 랭킹에 올라가서 내가 직접 이 덱이 가능하다는 그 증명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 증명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저는 저만의 덱으로
아무도 쓰지 않는 덱을 가지고 저는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카드도 저에게 안 좋다 하면은 빼고, 남들이 안 좋다 생각하는 카드도 저에게 좋다 싶으면은 넣는 저만의 관념을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한 결과 현재까지도 랭킹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서도 저는 저만의 길을 관철하고 그 뜻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이것이 설령 게임을 시작한 지 한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증명을 하고 저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얘기보다는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증인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게임에서조차 저는 해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를, 형태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 인생과 미래를 여러분의 목표에 집중을 시켜서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하고 그 사람들의 증인 스스로를 당당하게 내세우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을 찾아보면 이미 그렇게 성공한 부자들은 스스로를 증인으로 내세우며 본인이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명언을 읽으며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에서 지는 것, 즉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위험은 있어 왔다. 그러나 위험을 피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부자가 된다. 데일 카네기의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돈을 잃는 것을 게임으로 따지면 랭킹이 떨어진다, 점수를 잃는다, 혹은 승률이 떨어진다는 등의 리스크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제가 게임을 할 때도 항상 지기만 해서 결국 한 시즌 동안은 아예 게임을 포기하고 돌리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시즌부터는 언제나 힘든 상황은 매번 있어 왔습니다. 저는 끝내지 못하는 턴에 상대방은 게임을 몇 번을 끝내고도 남을 상황. 하지만 그것을 이기고도 저는 항상 이겨왔습니다. 위험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게임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년 주식은 떨어지고 시장 경제가 하락을 하며 그 중에 80%는 바로 다음에 회복을 하고 오히려 더 큰 수치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혹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물론 5년에 한 번꼴로 그것이 다음 연도까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생겼고 그것이 코로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온라인 시장의 가치가 크게 성장을 하고 비대면 강의와 같은 그런 것들 가치가 크게 성장을 한 것을 생각하면 저는 언제나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험할 때 기회는 있습니다. 허나 그 위험에 뛰어드는 것이 그 위험한 타이밍을 잡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잃고 더 싼 값에 더 좋은 기회만 타져가지고 나쁜 기회, 상대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또한 저는 일종의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해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를 끈기를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속하라는 것이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아니 그 이외에 사적인 레크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가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꾸준히 도전하고 그러고도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위험을 피하는 이런 방법이 제가 느끼고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식을 찾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념을 찾으며 본인의 이야기에서 어떠한 분야가 됐든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신 스스로를 증인으로 내세우며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제가 성공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